해발 680m 기슭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습니다. 부부는 명상으로 아침을 엽니다. 자연을 숨쉬며 몸과 마음을 천천히 깨웁니다. 매일 다른 아침 공기와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죠. 켄지 우스이 씨는 농부입니다. 농부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한 톨의 씨앗일 텐데요. 특히 토종 종자를 귀하게 여기는 켄지 씨에겐 특별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볏짚으로 단열과 보온 효과를 높인 이곳은 종자은행입니다. 약 200여 종이 넘는 토종 종자들이 이곳에 보관돼 있습니다. 해마다 손수 채종해온 농사 미천입니다. 今日はですね、花嫁小豆と人参、スイスチャードっていうのは普段草の種類なんですけど、こんなのを巻いてみましょうか。그런데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밭일까요? 켄지 씨는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데요. 땅을 갈지도 잡초를 뽑지도 않습니다. ここに表土を出しました。で、そのまま耕すとですね、草の種がですね、草の種がとてもいい条件が生まれて一斉に芽を出してくるんですね。だからこれを耕しません。むしろですね、表土を少しかいてですね、その表土を横にどけるんですね。そこに種をまくと草と戦わなくて済むんですね。この辺の草をこうやってかけておいてあげると、この間から出てくるね。 숲과 밭의 경계가 없는 켄지 씨의 정원은 공존과 상생의 터전입니다. ここはですね、食べられる庭ということで、果樹があったり、そして、野菜があったり、花があったりという。草を僕らは全て生えたしてしまいますけれども、草が本来大地を耕して栄養的な炭素分を供給するんですね。ですから嫌われ者という草が本当は一番大事なのかもしれません。 서로를 배척하거나 경쟁하지 않는 자연의 이치를 그저 따를 뿐이랍니다.
ないんじゃない。 토모코 씨가 점심 창거리를 찾는 모양입니다. 올망졸망한 감자는 뜻밖의 수확입니다. これは小さいですね。きっと去年の掘り残しだと思います。アンデスは虫に強いですし、割と強いですね。まだ巻きが早いよ。 잡초 사이에서 보물찾기 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데요. 삼시세끼 메뉴는 부부가 아니라 숲이 정해준답니다. 夏は体を冷やすものができます。で、冬は根菜類、体を温めるものができる。そして冬を経て春はですね、滞りを流すためにアクの強いものができます。秋は冬を乗り越えるためになるべく甘いものが取れます。 부부는 먹거리를 자급자족합니다. 가축을 따로 키우지 않으니 자연히 육식보다 채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몸에도 좋고 숲을 오염시킬 일도 없죠. 取れたてのね野菜はそうシンプルに食べるのが一番美味しいから、これはキャベツとブロッコリーは蒸しただけで、じゃがいもと玉ねぎは焼いただけ。 조리법이 간단해서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밥하는 시간이 절약되니 그만큼의 여유를 얻는 셈입니다. 일본어로 바쁘다란 단어에는 마음을 잃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데요. 이곳에선 마음을 잃을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이름도 마음의 평안이 깃든 곳이라는 뜻의 샨티쿠티입니다. 토모코 씨는 간장과 된장도 직접 만듭니다. 유기농 콩에 정성을 더했으니 최고의 건강식이죠. 10年とか長く置いたのはそれはそれでまた全てのものが分解されて体にもいいし、また深い味になるけど、私は若い1年ぐらいのお味噌が好きですね。甘みが残ってて、ね、まろやかで美味しいです。これは去年作った味噌です。 자연이 차려준 성찬입니다. 부부는 식사 때마다 자연의 노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숲에서의 일상은 시간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부부는 바로 그런 삶을 찾아 도시를 떠나왔습니다. 今年のお米もよくできるといいけどね。 켄지 씨가 숲으로 들어온 1970년대는 일본 경제가 급성장하던 때입니다. 모두들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향했지만 켄지 씨는 오히려 고향에 있는 숲으로 발길을 돌렸죠. 小さな商社にいたんですね。でもその商社っていうのは伝票を右から左に移しているだけで何も生産っていうことがないわけですよね。都会の暮らしってほとんどが消費する暮らしで、なんかもっとこう自分が世の中に役に立って、作り出す暮らしをしたいなと思ったんですね。
살 집부터 먹거리까지 자신의 두 손으로 일구고 싶었답니다. 숲에서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건축 재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00여 명의 이웃들이 지혜를 나누고 일손을 보태주었습니다. 맨손으로 집을 지어 올린 경험은 켄지 씨에게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これはですね、土のいわゆるそのアースバッグにここの土を詰めて全部積んでいったものなんですね。四角い建物を作った方が絶対的に効率がいいです。でも自然界は四角だけではなくて曲線が多いです。曲線の中に安定感と美しさがあります。 흙주머니에 석회 반죽을 발라 마감을 한 벽은 그 자체로 독특한 인테리어가 됐습니다. 도시락까지 싸들고 와서 함께 집을 지어준 이웃들과의 추억도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호빗집은 숲을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이들 놀이방으로 씁니다. 비용은 따로 책정해 두지 않고 각자의 주머니 사정에 맡깁니다. 켄지 씨가 소개하고 싶은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는데요. 농사 짓는 짬짬이 목공 작업을 하는 곳이랍니다.ここに来ると生き生きしますね。いやもう楽しいじゃないですか。こういう好きなことをやってるのは。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때면 가슴이 뛴답니다. 그래서 작업장이 아니라 놀이터랍니다. 오늘은 아내 토모코 씨가 부탁한 게 있다는군요. テラスのとこにこういう大工道具を置いてあるんだけれども、外から見ると乱雑に見えるという智子さんの指摘で、ドアを作って隠しちゃおうかなと思って。 수십 년의 내공이 쌓인 켄지 씨에겐 비교적 쉬운 작업인데요. 그렇다고 대충 만들진 않습니다. 自分の想像したものが形になるって喜びに通じますね。なかなか作るっていうのはできないんですね。いや失敗を重ねていくと上手になります。誰でも。もう失敗だらけですから私の人生は。でもそれだけ可能性があるという。 인생이란 게 원래 실패를 딛고 나아가는 여정인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맨손으로 읽어야 했던 켄지 씨에게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물건이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집안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덜어내는 삶을 살게 됐답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건 그리 많지 않더랍니다.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라는 걸 깨닫게 됐죠.
吾さんいる？ちょっと手伝ってくれる？ここにつけるから押さえてて。こんな感じ？そうそうそうそう。ここ？이 공구 선반은 버려진 과일 상자를 얻어와서 만든 건데요. 자연 소재는 이처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でしまってどう？乱雑な感じがなくなっていいんじゃない？いいんじゃない？ 문짝을 달았더니 공구 선반이 마치 새 것 같아졌습니다. 作るとむちゃくちゃ早い。あっという間に靴箱も作ってって言ったらあっという間にできてて、早くやってくれたらいいのにとかって思うけどね。올여름 마지막 장맛비가 시원스레 쏟아집니다. 농부에겐 일손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라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작물들이 한 뼘쯤은 더 자라 있을 겁니다. 빗물을 받아서 생활용수로 쓰는 부부에게도 고마운 하루입니다.田んぼに行きます。田んぼはちょっと下の方にあるものですからね、田んぼに行って、水の水位がどうなっているかを確認してきます。いやー、今日はいい天気ですね。山が見えますね。 아랫마을에 있는 켄지 씨의 노는 부갈프스 자락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습니다.田んぼに水を朝入れるんですね。水温の低い、そして昼間温めると生育が良くなるものですから朝と夜入れます。酸素が下の方は深水だと酸素濃度が低いんですね。そうすると芽が出ても活着できない。そして冷えなんかは逆に浮いてきてもう生えれなくなるんですね。 기계를 쓰지 않고 손으로만 일구기 딱 알맞은 규모인데요. 여기서 부부가 먹는 1년치 쌀이 나옵니다. 田んぼに足跡を聞かせてあげるっていうのは稲も喜ぶ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なんか愛情を注ぐとそれだけまた答えが返ってくるような気がしますけれどもね。 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을 켄지 씨도 믿습니다. 켄지 씨가
아침 일찍 화덕을 만들러 나왔습니다. 며칠 전 숲학교 아이들과 만든 벽돌이 마를 동안 기초 공사를 해둘 생각입니다. つなげると。一段上に上がって 이웃에 사는 카가 씨가 일손을 보태러 왔습니다. そうだね。 켄지 씨나 카가 씨나 건축 전문가는 아닌데요. あるある。 오히려 아마추어라는 게 장점이 되기도 한답니다. 150でここ。興味があるといろんなことが学べて、まあここも現場合わせで図面通りに作ってうんぬんという設計士がいてうんぬんではないんで、割と自由にできますね。 화덕을 만드는 자재도 모두 숲에서 구합니다. 언젠가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고 세월의 무게에 허물어지더라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자연 재료만을 쓴다는 건 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좀 걸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콘크리트를 쓰면 훨씬 간편하고 빠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숲을 망가뜨리지 않는 겁니다. なるべくコンクリートなんかも使わないで石灰を混ぜてにがりを混ぜて日本でいう叩きという生き方なんですけれどもね、そんなのがここで、できれば今度はそれを壊せばどこかでまた使える。 무언가를 천천히 공들여서 지어본 사람만이 그것이 귀한 줄도 아낄 줄도 아는 법입니다. 와다네. ちょうどいいね.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今日はここまでですね、基礎で少しこれが硬くなってからまたレンガをやろうと思いますけれどもね、足干しレンガを。そのゆっくりさが本当はとてもいいんです。それを僕らはとにかく早く安く競争してっていうところでみんな心が疲弊してしまう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よね。こんなことやってればね、一日楽しくてしょうがないですね。ねえかかちゃん、楽しくてしょうがないよね。そうですね。숲에선 시간에 쫓길 일이 없습니다. 다만 때를 놓치면 아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브オイルにつけておこうかなと思います。そうするといつでもね食べれるから。運べ。これどこにでも土が良くなったら生えてくる。これはね青水っていう草でいい香りがするので。昨日はチヂミにしてみたけど今日は野草のペストにしたいと思います。野甘草っていうヤブカンゾウっていう、花だけどこのつぼみを近親菜って言って中国では炒めてに入れたりとかして食べる。これは女性系に婦人科系にいい薬になるしシャキシャキとして美味しいです。 들에서 볼 수 있는 야생초를 흔히들 잡초로 여기는데요. 실은 몸에 좋은 약초랍니다.
月によっていろんなものを入れますけれども、春の初めは朝月がたくさん出るので、その朝月をまず今オイル漬けにしたのがあるので、それとこっちとまた混ぜようかなと思っている。토모코 씨는 허브와 야생초로 다양한 소스를 만듭니다. 계절마다 제철 식물의 강한 생명력을 섭취하는 탓일까요? 부부는 병원 갈 일이 없을 만큼 건강하답니다. いろんな味がして美味しいです。マヨネーズとかソースとかケチャップとかも自分で作りますね。ここで手をかけて作る過程を楽しみながら、その新鮮で美味しいものを味わう、それが体にもいいって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よね。そのマスタードのうん。 별꽃과 모시물통이로는 야생초 페이스트를 만들 겁니다. 신선한 채소는 보통 생으로 먹거나 찌거나 나물로 먹게 되는데요. 토모코 씨는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먹을 수 있을지 늘 연구한답니다. 야생초 페이스트는 과연 어떤 맛일까 부쩍 궁금해지는데요. なんとなんだって？青水とうん露草とうん。キノコ土と花草はこんな感じ。あ、運べも入ってる。あ、ほんと。美味しいじゃん。美味しい。 직접 먹어봐야만 안다는 그 맛은 부부가 숲에서 누리는 최고의 호사랍니다. 아이 토모코さん. 도시인들은 월급날이 가장 설렌다죠. 違うようかなもしれないと思って一応分けたので。はい。じゃあこれ持ってく。 켄지 씨에게는 그만큼 설레는 날이 바로 씨앗을 받는 날입니다. ベランダ？ここ？そこでいいんじゃない？ここでいい？ 씨앗을 받을 때면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든답니다. 큰 種だと思います。一つ植えるとお米の場合は3000倍になります。たくさん取れればまたそれを分かち合うことができます。 오늘 채종한 노라보우체의 씨앗은 일본 관동 지방의 토종 종자입니다. 종자은행의 재산이 늘었는데요. 사실 켄지 씨 부부에겐 몇 알이면 족합니다. 나머지는 토종 씨앗의 소중함을 아는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겁니다. 부부가 실천하는 삶은 모두 숲에서 배운 겁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며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부부는 그런 숲의 마음을 가만히 닮아갈 뿐이랍니다. 生まれ変わるとしたら森の中で広葉樹の木でありたいなと思いますね。何年に1回たくさんの実を実らせて、それが動物の餌になる以上に実を落としますから。 씨앗을 심고 다시 자연이 되돌려주는 씨앗을 나누며 살아가는 부부는 이미 그 바람을 이룬 게 아닐까요? 내일의 싹을 틔우는 부부가 있기에 숲의 녹음은 나날이 짙어갈 겁니다.